자, 10강이요. 72쪽입니다. 이번에도 계속 과학 지문이고요. 이번에는 호흡에 관련된 거 이야기할 거예요. 폐 아니면 호흡 뭐 이런 건데, 사람은 호흡할 때 산소가 허파 쪽으로 들어오는 길과 이산화탄소 외분하는 길을 같은 통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알 겁니다. 니네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식도잖아요. 그래서 니네 공기가 기도가 뒤인가? 왜? 식도가 뒤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 해봤어? 진짜? 확실해? 확실해? 공개되는 거야? 책임져야 돼? 나도 몰라요. 대충 그렇다 합시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근데 숨을 쉬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으로 가잖아. 근데 이게 어디로 가죠?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가는 것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충돌한다고. 이 지점에서 겹쳐요. 그게 문제야. 허파 쪽 들어오는 길과 뇌부로 나가는 길을 같은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코에서 허파과리까지가 양방향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통행이 아니고요, 양방향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겹치겠지. 근데 사람의 몸속에 있는 기도에는 보통 도로처럼 중앙분리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자꾸 여기서 겹친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우리 그 첫 줄에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띄어쓰기 한번 봐봐요. 이산화 띄고 탄소죠? 근데 보통 니네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원칙이지? 얘가 원칙이에요. 얘는 허용하는 것 뿐입니다. 니네 띄어쓰기 원칙 기억나요? 대원칙이 뭐죠? 띄어쓰기?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기회 되니까 한번 얘기합시다.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단, 조건은? 단, 뭐 하나가 붙죠? 뭐죠? 단, 조사는 예외다.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요거를 한 단어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두 단어로 본다는 얘기예요? 두 단어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도 많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그래, 허용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학교 이름 어떻게 써야 되죠? 그런 원칙으로 따지면 띄고 고등학교. 근데 이상하니까 뭐까지 허용해요? 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것 뿐이지 원칙은 뭐예요? 띄어 써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요거를 보면 물론 니네는 이게 김포, 외국어, 고등학교 알겠지. 아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보면 뭐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착각하지 마. 야, 왜 외고만 있어요? 국어고등학교도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김포 바깥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야 워낙 알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외고가 있으면 알겠지만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끊어야 돼. 김포의 바깥에 있는 국어고등학교. 한 단어가 아니잖아. 세 단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어고등학교가 만약에 한 단어라면 사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국어고등학교가 사전에 올라가 있으려면 모두 올라가야 돼요. 외국어고등학교도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말도 안 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수학만 가르치는. 그래서 요거 따로 단어가 성립하니까 띄어쓰는 게 맞는 거야. 띄어쓰기는 되게 간단해요.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띄면 돼요. 니네가 무조건 띄었는데 그거 딴지가 얼마나 사람들은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것으로 인해 통로 내에는 언제나 사용된 공기가 남아있겠네. 이게 문제예요. 언제나 사용된 거. 여기서 폐에서 쓰던 게 여기에 남아있죠. 그러면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도 우리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헌 공기가 남아있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상호흡할 때 허파에 있는 공기 중에 약 5분의 1만 새로 들어오는 공기이고요. 나머지는 이미 잔존해 있는 공기들이다.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우리의 이미 썼던 공기들이 5분의 4나 된대요. 쉽게 말해 아무리 숨을 밖으로 내뱉어도 허파에는 약 20에서 35%의 잔존한 공기가 차 있으므로 밖에서 들어온 새로운 공기로만 허파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완전히 새로운 공기로만 허파를 채우게 되면 효율성은 높아질 겁니다. 그런 동물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밑에 나오는 새입니다. 새. 잘 보세요. 한번 쭉 설명할 테니까 듣고서 이해를 해보자고.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나? 닭대가리예요? 아, 뭘 오 똑같다고요? 아, 이런 닭대가리가 있다고요? 선생님 자꾸 대가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조류는 원래 대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대가리가 아니고요. 사람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보통 대가리라는 표현을 쓰지. 아, 헷갈리지 마. 새예요. 똑같다고요? 아, 이게 똑같다고요? 아, 지금 중요한 게 다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잘 봐요. 우리가 새는요, 한번 숨을 이렇게 쉬잖아요. 숨을 이렇게 쉬면 일단 뒤에 있는 공기 주머니로 가요. 왜 새를 그리냐면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공기 주머니로 가요. 위치가 왜 뒤인지는 뭐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일단 뒤야. 그 다음에 한번 내가 숨을 내쉴 때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게 폐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숨을 들이쉴 때 여기 있던 게 앞에 있는 공기 주머니로 가고요. 다시 숨을 쉴 때 나갑니다. 잘 봐. 헷갈리지 말고요. 써줄게요. 처음에 들이쉬는 걸 들숨이라고 하잖아요. 들이쉬면 그게 후 기낭으로 가는 거야. 위치는 뒤쪽이야. 이거 왜 얘기하냐면 선생님 이게 먼저 들어가는데 왜 후 기낭이죠?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 여기에 산소가 가득 찬 공기가 후 기낭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번 내쉬잖아요. 후 내쉬면 사람은 바로 밖으로 나가지만 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폐로 가요. 그래서 산소가 폐로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 한 번 등을 들이쉴 때 여기 있던 거에서 걸러낸 거 있죠? 교환한 CO2가 여기로 가득 차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쉴 때 여기 있던 CO2가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잘 봐. 내가 들이쉴 때 얘가 지나가죠. 얘는 내쉴 때 나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나 이 기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기관, 기도인데 여기에는 들이쉴 때는 무조건 산소만 가득 차 있는 거, 나갈 때는 CO2가 가득 차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코 겹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일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꼬이는 게 있다고. 자, 또 이 구조를 잘 보면 사람은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끝나는데 새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계속 연속이야. 한 번 들이쉬고 여기 가고 내쉴 때는 얘가 밀려나가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들이쉴 때 얘가 여기 간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 또 새로운 게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계속 숨을 쉬는 건 맞지만 사람과 달리 두 번의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왜 새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니네가 이거 읽어왔으니까. 왜 복잡하게 돼 있죠? 지금 읽은 게 뭐였죠? 효율성이에요. 그러면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O2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럼 O2를 왜 최대한 활용해야 되죠? 첫 번째는
얘는 책에 있는 거 이제 볼게요. 일단 두 번째 단락에 어디 보자. 두 번째 줄 봐. 호흡률을 높임으로써 몸에 더욱더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산소를 최대한 많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더 활발한 대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 더 추가 질문. 왜 이걸 해야 돼요? 새는 날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요. 날아야 되는데 왜 저게 필요하지? 아무래도 훨씬 더 날갯짓을 많이 해야 하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요. 새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보통? 한 6천, 7천, 8천까지 올라간다고. 에베레스트 막 지나가고 해요. 기러기 같은 경우. 그때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닥닥 긁어서 써야 돼요.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요. 새가 이렇게 전기낭, 후기낭이 있고 일방향성인 호흡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가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냥 말이 맞잖아요. 근데 한 5년 전에 어떤 학자가 하나 발견했어요. 지상동물 중에 이런 형태의 호흡 체계를 가진 동물을 하나 발견했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한 5년 전, 6년 전? 그때 발견했더라고. 그래서 새는 날아야 되고 희박한 산소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구조일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약간은 신뢰도가 조금은 떨어졌죠. 지상동물 중에 있으니까. 뭘까요? 포유류 아닙니다. 포유류 아니에요. 개미핥기도 포유류 아니냐? 영장류요? 영장류도 포유류 아니야? 영장류가 원순이 아니야? 포유류 밑에 하위 단계 아니야? 양서류요? 개구리요? 실러캔스요? 어류요? 근데 어류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약간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어류 얘기는 한 세 번째 달랑 얘기할 때 써먹을 거야. 긴 거 있어요. 뱀 얘기하겠지? 다리도 있습니다. 길이는 포유류잖아요. 그리마요?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그래서 곤충들은 어떻게 호흡하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아직은 안 알아봤고. 곤충은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악어예요, 악어. 악어는 이런 호흡 체계를 가졌다지.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물속엔 참고 들어가는 거잖아. 코만 나와 있긴 하는데 야, 참으면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거는 100% 쓰는 거니까. 참으면 이거 다 멈추잖아요. 거기까지 안 나왔더라고. 어쨌든 악어 있답니다. 일단은 주로는 새예요. 계속 봐봐 이제. 잘 쭉쭉 따라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조류이다. 새는 몸속에 기낭, 공기주머니를 5개에서 9개. 근데 이게 5개에서 9개가 이쪽에 몇 개, 이쪽에 몇 개인지는 새마다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냥 뭉쳐서 하나로 그린 것 뿐이지 2개가 아니야. 기낭 5개, 9개를 갖고 있는데 이 기낭들은 크게 전기낭, 후기낭이에요. 위치에 따라 전기낭, 후기낭이지 공기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고 이 차이가 아니야. 그래서 새 그린 겁니다. 뒤쪽에 있는 게 후기낭, 하지만 공기가 먼저 들어가요. 근데 추정을 해보건대 아마 밖으로 내보낼 때 편하라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마지막으로 공기가 가는 것 같긴 해. 그리고 실제로 새를 이렇게 해부해 보면 위치가 이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편의상 전기랑 후기랑 그 정도 하고요. 숨을 들이쉴 때 공기는 먼저 후기낭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쉴 때 전기낭 나왔다가 다음에 기관을 통해 빠져나간다. 이 전체 과정은 2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사이클 2개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둘은 놀랍게도 허파 공기가 한 방에 흐르게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달리 늘 섞이지 않은 새로운 공기를 제공한다. 얘기했던 겁니다. 잠깐만 우리 오른쪽에 문제 7번 볼게요. 1번이랑 관계 있는 게 1번은 이따 얘기하고, 자 2번이랑 관계 있는 게 두 번째 단락의 몇 번째 줄이에요? 몸의 대사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 두 번째 단락의 몇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 이따가 7번 풀 때 기억, 니은, 디귿림을 다 한 다음에 지금 표시한 거 부분을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두 번째 단락에 어디랑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있다. 마지막 줄,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두 번째 단락을 찾기가 어렵죠? 이따 얘기합시다. 5번은요. 5번은 두 번째 단락이 어디 있죠?
뭔가 관계 있는 얘기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표시해 놓는 겁니다. 다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니네한테 얘기하는 방식이 과학기술 문제 풀 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즉시 확인하는 거. 자, 다시요. 다시 세 번째 달러 다시 갈게요. 전기낭과 후기낭 사이에 놓여있는 조리의 허파는 사랑과 판이 한 구조 되어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를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요 패를 확대를 하면 요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한번 쫙 듣고 본문 보자고. 이게 패라고 치고요. 이렇게 관이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관이래. 미세 관이래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혈관이 이렇게 있대. 둘러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단면이니까 그냥 이 위아래 있는 것 같지만 둘러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혈관이 있고요. 그리고 공기가 그 사이로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공기가 지나가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공기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이쪽 방향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고요. 이렇게 지나가고요. 피는 반대로 가요. 이런 식으로. 자, 요게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잘 봐. 만약에 공기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혈관도 이렇게 흐르잖아요. 공기가 들어갈 때는 여기에 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피에는 뭐가 있죠? 몸 한 바퀴 돌고 왔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있겠지. 얘가 일로 가야 되고요. 얘는 일로 와야 돼요. 그게 뭐에 의한 거냐? 확산에 의한 겁니다. 근데 니네 지식을 충돌해봐. 확산할 때는 뭘로 확산이 이루어져요? 압력 차이예요. 이거는 니네가 알아두면 되게 좋아. 농도 차일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압력 차야. 농도 차도 맞아. 틀린 거 아니야. 잘 봐봐요. 새로운 공기가 들어갔잖아. 그럼 산소가 100개라고 치고요. 얘도 새로운 이산화탄소니까 100개라고 칠게요. 이쪽에는 산소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줄 거야. 그럼 1, 99, 2, 98 쭉쭉쭉 가다가 얘가 51, 그럼 49가 되겠지. 산소가 하나 더 주면 50이고 50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돼요? 산소가 더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왜요?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못 가요. 이산화탄소 마찬가지야. 100에서 하나를 주면 하나, 99 쭉 가다가 51, 49가 되면 50, 50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도 더 못 가고요. 산소도 더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얘는 되게 특이하게 봐. 피가 이렇게 가고요. 공기가 이렇게 가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100개야. 하나를 줘요. 하나가 줬죠? 그럼 몇 개 돼요? 99 됐겠지? 여기도 98? 그럼 얘는 몇 개예요? 얘는 다시 한 개야. 왜? 새로운 피가 계속 가고 있잖아. 새로운 피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산소는 0이에요. 언제나 산소는 0이야. 그러니까 얘가 98, 97, 96 쫙 줄어도 2까지 가도 얘는 0이고요. 1까지 가도 0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마저 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산소가 없죠? 이제 얘는 더 이상 산소가 없다고. 이산화탄소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얘는 100이야. 얘는 새로운 깨끗한 공기야. 하나도 없어요. 하나를 주죠? 하나를 줬는데 얘는 다시 가버린다고. 가버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얘는 빵이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역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언제나 이산화탄소는 얘가 많아요. 언제나 산소는 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진 걸 다 줄 때까지 무조건 얘는 다 주는 거고요. 얘는 이산화탄소를 무조건 얘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특이한 거예요.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조류의 특징은요. 다시 거기 봐봐요. 수많은 관으로 이루어진 부기관이 미세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일방향으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데 중요한 거, 혈관들은 반대 방향이더라. 이게 조류의 허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야. 하나는 이렇게 기낭이 있어서 일방향으로 가는 거. 두 번째는요. 혈관과 공기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확산해서 줄 수가 있더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새의 특징이에요.
공기 중에 산소의 확산을 크게 증가시켜 준다. 이 원리는 간단하다. 실제로 간단하지 않아요. 공기 중에 산소와 피 속의 이산화탄소 교환은 각각의 압력차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만약 공기와 피가 같은 방향 흐른다면 어느 순간에는 멈춥니다. 왜? 똑같아지니까. 같이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반대 방향이라면 기관과 핏줄의 산소량이 달라지게 되고요. 확산할 수 없다.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 방향이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언제나 얘는 산소가 0이야. 위에 있는 거. 혈관은 언제나 0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밑에는 이산화탄소가 0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이산화탄소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잘 이해해야 돼. 항상 기관 내 산소 압력이 피 속의 산소 압력이 높아져서 기관과 피 많은 모든 부위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공기 중에 대부분의 산소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게 돼 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읽은 거요. 기관 내의 산소 압력이 피 속의 산소 압력보다 높아졌다. 이거 문제 7번에 몇 번이랑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몇 번이랑 관계 있는 것 같죠? 1번입니다. 1번. 이따 확인할 텐데 그렇게 보면 지금 7번에 몇 번만 확인이 안 돼요? 4번만 확인이 안 돼요. 아마도 답이 4번이 될 거지만 이따가 마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시 돌아오세요. 이처럼 조류는 그야말로 완전한 호흡기를 갖고 있다. 자, 보세요. 왜 완전한 호흡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요거. 일방향으로 해서 섞이지 않는 거. 두 번째 이유는 요거. 서로 역방향. 완전한 호흡기의 근거 첫 번째, 완전한 호흡기의 두 번째 근거. 그러면 문제 6번 먼저 풀어보자고. 문제 봐봐요. 윗글에 글 쓰니까 A와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는요. 요 둘 중에 하나 들어가거나 둘 다 들어가면 돼요.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어떻게 나왔죠? 공기가 일방향으로 흐르고 피하고 공기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답은 몇 번? 3번. 1번은 왜 안 되죠? 산소, 이산화탄소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안 될까요? 그렇지, 이거 비율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율을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고 그 적절하다 얘기도 좀 불분명하고. 2번, 새로 들어오는 공기와 잔존해 있는 공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사람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인 거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닌가. 틀렸고요. 4번, 날 때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 비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찾을 수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산소 호흡률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럼 더 나아가면 좋잖아요. 그건 나중 얘기고. 5번은 왜 안 될까? 이거 니네 5번 고른 사람도 은근히 있을 텐데 5번은 왜 안 될까요? 아니야, 물론 그 설명 틀린 건 아닌데 이거는 모든 동물이 이래요. 사람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보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그야말로 완전한 호흡계고요. 참새는 6,000m 상공에서 호흡에 지장이 없이 날 수 있다. 포유류의 생쥐는 살아남지 못한다. 날 때 필요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새는 이런 거 있다. 자, 봐봐. 이제 추가합시다. 책에 없는데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공기의 흐름과 피의 흐름이 반대로 되어서 무언가를 빼가는 거랑 비슷한 호흡 체계를 가진 거,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어류랑 약간 비슷합니다. 어류는 뭐가 있죠? 우리 생선에 뭐가 있지? 불에는 뜨는 거고. 여기에 뭐 있죠? 아감이잖아요. 물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에 있는 산소를 빼가는 거라고. 비슷한 원리예요. 똑같지는 않은데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얘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요, 이 지문은 찾아보니까 진화에 관한 글에서 따온 글이더라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새는 이렇게 된 거고 어류도 그렇고 사람은 굳이 이럴 필요 없고. 그쵸?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CPR 알죠? CPR. CPR이 뭐지? 이거 니네 갑자기 확 쓰러지면 숨 못 쉬니까 흉부 압박하고 숨 밀어주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거 중에 요새는 안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하는 거 뭐 있죠? 마우스 투 마우스 하죠? 그게 왜 가능해요? 이제 아마 니네 대충 설명 가능할걸?
하나 물어볼까요? 새는 마우스 투 마우스가 될까 안 될까? 나중에 지구의 지배자가 새가 됐다. 얘네 마우스 투 마우스가 될까 안 될까?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새들끼리 된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러면 너 이 지문을 전공 안 본 거야. 그래, 이산화탄소밖에 없죠. 왜? 얘는 다 해서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얘한테 얘 쓰러졌어, 얘한테 줘야겠다 그러고 얘한테 막 숨을 무려주면 뭐만 들어가요? 이산화탄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확 죽겠지. 사람은 왜 되죠?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5분의 1만이잖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도 물론 나가지만 뭐도 나가요? 산소도 나가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니까 내 거 남은 거라도 주는 게 나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새가 나중에 이렇게 이족 보행할 수 있는 새가 됐다. 얘가 확 쓰러졌다. 내가 살려줄게 그러고 얘한테 마우스 투 마우스 하면 얘는 오히려 죽는 겁니다. 왜요? 나가는 건 오로지 이산화탄소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니네 추정할 수 있죠. 사람은 이게 왜 돼요? 마음속에 있는 내 폐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뿐이 아니라 산소도 나가니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얘기죠. 자, 5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요. 1번 같은 경우 봐봐. 니네가 이런 문제 풀 때 특정 대상이 나오게 되면 그게 뭔지 써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의 특정 대상은 뭐예요? 새가 아니고요. 새의 호흡 체계 아니면 새의 허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새의 호흡 체계, 새의 허파 변화 과정 아니죠? 아닙니다. 2번 새의 호흡 체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 아니죠? 안 돼요. 3번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대상이 지닌 특징 맞죠? 다른 대상이 뭐였지?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의 호흡이었지? 그러니까 3번이 맞는 얘기라고. 특징과 장점. 근데 만약에 단점까지 써 있으면 아니야. 단점은 얘기한 바가 없어요. 4번이 틀린 거는 전문가의 견해가 안 나왔고요. 특정 대상이 지닌 특징은 나와 있지만 전문가의 견해가 없어서 안 되고요. 5번 단점 얘기 안 했죠? 보완하기 위한 거 아니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에 7번 볼게요. 이런 거 나오면 이 끔찍한 새는 지우고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써놔. 뭘 써놔요?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고, 디귿이 뭐고, 리을이 뭐고, 미음이 뭐고. 기억이 뭐죠? 기관. 써놔. 니은은 뭐죠? 니은이 허파. 디귿은요? 디귿도 허파. 맞죠? 어떻게 알아요? 디귿이 허파인지 어떻게 알아요? 뭔가 가느다란 선이 많잖아요. 그리고 리을, 미음 사이에 있잖아.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도대체 리을, 미음 중에 어느 게 전기낭이고 어느 게 후기낭일까? 미음이 후기낭, 얘가 전기낭. 선생님, 그냥 앞에 있는 게 전기낭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확실하게 따져봐요. 왜 미음이 후기낭이에요? 사이클 1을 잘 봐. 사이클 1을 보면 흡기라고 되어 있는 게 뭐죠? 흡기가 들숨이에요. 하는 거라고. 호기는 이게 내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기할 때 사이클 1의 제일 위에 그림에서 흡기할 때 처음에 공기가 화살표 방향이 어디예요? 미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흡기할 때 처음에 가는 게 미음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미음이야. 어떻게 알아요? 화살표 보고 아는 거야. 물론 니네 책에 있는 화살표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먼저 후기낭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미음이에요. 물론 니네 찍을 때 그냥 앞에 리을, 미음, 전후 이렇게 되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렵게 낼 거면 꼬아서 낼 겁니다. 얘를 후기낭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화살표를 봐야 돼요. 이렇게 다 써놨죠? 이제 어떻게 해요? 밑에 선택지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다 써놔요. 1번 기관 내 산소 압력은 이제 아까 우리 왼쪽에 세 번째 단락에 써놨잖아. 똑같습니다. 맞고요. 수많은 관으로 되어 있는 허파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 대사활동 더 활발해진다. 맞죠?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확인되죠? 연결되는 거야. 3번 사람과 달리 허파에는 이산화탄소 전자 섞이지 않은 새로운 공기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아까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거잖아. 맞고요. 5번 공기는 숨을 들이쉴 때 후기낭으로 내쉴 때 전기낭 갔다가 기관을 통해 빠져나간다. 맞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에요.
4번은 뭐가 틀려요? 허파에서의 공기의 흐름이 일정한 방향 유지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맞다고 치는데 앞에가 왜 틀렸을까요? 전기낭과 후기낭의 압력 차이로 인해. 이게 틀린 거야. 왜 틀렸지? 정확히 얘기합시다. 틀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그리고 아까 내가 니네 여기 봐봐. 주황색 보이죠? 주황색 보이지? 형광색 보이죠? 이게 4개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 5번은 찾을 수 있지만 4번은 못 찾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4번이 맞을지도 몰라. 사실을 찾아보면 맞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우리가 본문을 찾아보아도 4번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니네가 헷갈릴 수는 있죠. 아까 내가 여기 써놨던 거 있잖아. 확산은 압력차에 의한 것이다. 니네가 문제를 대충 보면 압력차네? 맞는 거 아니야? 착각을 한다고. 죽어도 전기낭, 후기낭의 압력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왜 4번이에요? 안 나오니까 4번이에요. 니네 헷갈리지 마. 틀린 거를 골라도 되고요. 본문에 없는 거를 골라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4번이야. 그래서 됐지요? 자, 여기까지 우리 5번에서 7번 하고요.